지금부터는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걸로 확인되자 모여서 예배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해왔습니다. 예배를 계속했던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명이 넘는 환자가 확인된 겁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입니다. 이 건물 3층과 4층 은혜의 강 교회 주변 방역이 한창입니다. 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47명, 지난 9일 34살 A씨가 첫 확진자였습니다. 이후 어제까지 목사 부부 등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 8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1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추가됐습니다. 133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 구로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예배 자제를 이미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가 슈퍼 전파지로 떠오르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교회들이 권고를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 신도는 모두 135명입니다. 이 가운데 106명이 검사를 마쳤고 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이 교회 신도와 접촉한 일반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소독을 한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행동이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예배가 열린 지난 1일 은혜의 강 교회 내부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예배 참석자의 입과 손에 붉은색 분무기에 담긴 액체를 뿌립니다. 분무기가 아예 입에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대고 뿌립니다. 지난 8일 오전 예배를 앞두고도 또다시 붉은색 분무기가 등장합니다. 역시 얼굴 가까이 대고 뿌립니다. 은혜의 강 교회가 두 차례 예배 당일 참석자에게 뿌린 건 소금물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소독한다며 분무기 한 대로 수십 명의 입에 일일이 소금물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오염된 분무기가 입에 닿거나 소금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입안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 감염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짜 정보 때문에 벌어진 일로 추정됩니다. 하나의 분무기로 여러 사람에게 소금물을 분무하면서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분무기가 모든 참석자에게 쓰인 만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그럼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1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은혜의 강 교회는 1998년 설립됐습니다. 등록 교인 수는 130명 정도로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총 5층으로 병원 또 학원 등도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교회 관련 시설 등만 폐쇄가 돼서 건물 자체는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3에서 5층을 사용하는데 3층은 예배당, 4층에서 5층은 교육관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총 49명입니다. 네, 49명으로 늘었군요. 마지막 예배가 지난 8일인데 그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한창 예배 중단을 권고하던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2월부터 예배 자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3월 8일까지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 확진자가 나오자 3월 9일부터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가 교회 CCTV를 확인한 결과 8일 예배엔 60명이 넘는 교인들이 팔 하나 정도의 틈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봤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교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현장 취재를 했는데 교회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저희가 오늘 하루 이곳에서 건물 관계자 또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배 횟수가 잦았다. 심지어 거의 매일 30명에서 40명을 보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들었는데요. 또 밥을 지어 먹는 등 모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6.25 정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6.25였어요. 뭐 일반적인 예배는 아니고요. 종종 보다 보면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신도들은 뭐 소리를 내시고 예, 그런 식이었어요.
하는 소리 정도요. 평상시에 너무 집회가 많은 건 좀 이상했죠.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해요.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이 기운으로 그 접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준비하고 이러면 왔다. 네, 하지만 교회가 속한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히 예배를 많이 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서요? 네, 이 교회에 유독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안수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곳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 치유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연합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예배 패턴을 조금 바꿔서 일반적인 기도회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설사 치유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단이나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은혜강교회에서 나온 확진 환자 가운데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119 구급대원도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지금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강동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지난 8일 은혜해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구급대원 중에는 첫 감염 사례입니다. 문제는 A씨가 지난주 목요일인 12일까지 정상 근무를 했던 겁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근무 중 구조자나 동료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운전을 담당하는 대원도 밀폐된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기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에게 옮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료 대원들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A씨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3개 교대팀 등 전문구급팀 모두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강동소방서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A씨와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이 교회 교인과 접촉을 한 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성남에서 은혜강 교회의 교인이 아닌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사는 75세 여성 A씨입니다. 나흘 전쯤 발열 증상을 보였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 중에도 교인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이 교회 교인인 71세 여성 B씨와 접촉한 걸로 의심합니다. B씨는 지난 13일까지 백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는데 A씨와는 이웃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성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47명이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서울 노원과 송파에 2명, 경기 부천에 2명, 인천에 2명입니다. 이들이 접촉한 가족과 지인을 찾아내 검사하면 더 번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의 확진자가 단시간에 여러 명의 그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강 교회가 예배를 한 건 지난 1일과 8일. 당시 경기도는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번엔 다른 교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된 아이와 그 가족의 감염 경로를 지금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지자체가 파악했습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회에서 무려 4단계를 거친 뒤에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요양보호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70대 여성의 집에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70대 여성은 PC방을 방문한 아들에게서 옮았고 PC방은 동안교회 교인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70대 여성의 집에 다녀간 요양보호사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인데 지난 2일부터 간병을 위해 갔습니다. A씨의 손녀인 사주 신생아와 사위,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족의 감염 경로는 그동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동안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주 신생아 등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문제의 PC방을 다녀간 934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합 불능 상태라든지 전원이 꺼져 있다라든지 결번이라든지 경찰서에 이제 그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동안교회와 PC방, 요양보호사, 지역 사회로 연결되는 추정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오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어제 서울의 교회 가운데 2,100곳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600여 개 교회가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에서 집합 예배를 한 교회는 모두 4,700여 곳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이 전체 교회의 30%, 경기가 40% 정도입니다. 대부분 참석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곳에 한해서 집합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열 체크기를 사용하지 않은 교회가 500곳이 넘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교회도 140곳 가까이 됩니다. 특히 5가지 수칙 중 3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곳도 7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발열 체크기나 마스크가 시중에 없어 구하기 어렵거나 장소가 좁아 신도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교회 예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그런 종교 행사의 노출이 굉장히 많은 수를 한 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진행을 현장에서 막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제하라고 또 당부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에서 나온 교인 명부를 열어봤더니 대구시가 알고 있던 교인보다 479명이 더 많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 속한 명단도 확보를 했는데요. 8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모두 9,007명입니다. 대구시가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 명단뿐만 아니라 각 단체 명부와 이름을 적은 헌금 봉투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존에 넘겨받은 교인 수보다 479명이 더 많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교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인 가운데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도 29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208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4명은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측은 아동들은 공식적인 교인이 아니어서 앞서 낸 교인 명단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시설 5곳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전도 사무실과 동아리 연습실 등인데 공과금을 지급한 기록을 보고 찾았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컴퓨터를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내부망,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안에서만 컴퓨터 파일이 열리는데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근 명단 부분들은 사실은 장부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컴퓨터상으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부상에는 교육생 1,800명도 없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컴퓨터를 교회 안으로 다시 가져가 파일을 열어볼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처음 검사했을 땐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가 특히 그렇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은 14명입니다. 24살 A씨는 앞서 확진자 20명이 나온 81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이달 초 전수조사 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를 포함해 최근 나흘 동안 의료진만 8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격리 기간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1명과 면회 갔던 가족 1명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진단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전수 검사 당시 잠복기거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늦게 확진된 겁니다. 현재 의료진 등 병원 직원 약 240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들과 보호자 270여 명도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 발생 직후 격리가 시작돼 이들의 추가 접촉자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외래 진료는 열흘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구로의 콜센터 건물은 오피스텔 층을 빼고 모두 폐쇄돼 있었는데요. 건물 일부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의 증가폭은 줄고 있지만 2차 감염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구청의 폐쇄 명령서는 여전히 붙어 있지만 폐쇄 범위는 7층부터 12층까지로 줄었습니다. 콜센터와 직접 관련이 없는 1층부터 6층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건물 주변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굳게 문을 닫았던 1층 카페도 지금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폐쇄는 끄지 않는데 전문 상담은 아직 진행 안 해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 feel a lot safer. You know, at first I was very worried and I panicked.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자 수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133명으로 어제 오전 0시 기준 124명보다 9명 늘었습니다. 폭발적 증가는 진정됐지만 아직까지 2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평과 구로에서 콜센터 직원의 20대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천에선 10살 아들이 감염돼 양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병상을 비우길 꺼리는 경증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여성이 호흡 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은 고위험군이었지만 병원에 곧바로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이 없어 8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했던 겁니다. 호흡이 곤란해져 이틀 뒤 응급실을 방문한 후에야 중환자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보면 75명 중 17명이 병실이 아닌 응급실이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병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다른 치료시설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통제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의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옮기셔도 되는데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는 분 한 10분의 1, 5분의 1 되려나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확진 환자를 입원시킬 수는 있지만 입원 환자를 다른 환자를 위해 옮겨달라고 하기 힘듭니다. 최대한의 설득과 또 퇴원 절차 관리를 통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또 전담 병원들을 또 만들어서 JTBC 이상화입니다.